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피그마에서 이 도형이나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줄 때 어떤 식으로 그림자를 좀 줘야 하는지, 조금은 리얼한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간단한 방법을 같이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학습해볼 자료를 보면은 앞에 도형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밑에 그림자가 있죠. 근데 이 그림자의 컬러 톤이 어때? 이 도형의 그림자 톤과 약간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느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잡아주는, 그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피그마로 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피그마로 좀 들어와 주셨나요? 앞에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굉장히 고퀄리티 블링블링한 도형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그마에서 그림자를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보통 여기서 이펙트를 많이 쓰시죠. 뭐 1000에 2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쓰셔가지고 공간감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X축과 Y축의 거리값을 적당하게 조절하시면서 이 공간감을 많이 만드실 건데요. 당연히 피그마에 있는 기본적인 이펙트 드롭 섀도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 그림자를 만드시려면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드롭 섀도우 기능만으로는 사실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자를 직접 제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펙트 그림자도 있지만 또 다른 그림자는 뭐가 있죠? 펜툴로 내가 직접적으로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양 끝에 블랙으로 해서 한쪽을 뭐 0으로 날리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레이어 블러 같은 거 쓰셔서 이런 식으로도 그림자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듬으면서 그림자를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림자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있는 도형이 어때요?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하죠. 알록달록하고. 그러면 그림자에도 당연히 빛이기 때문에 이 빛 반사들이 살짝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겁니다. 자, 총 4단계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복사로 하나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사이즈를 줄이면 도형이 잘릴 겁니다. 자, 일단은 찌그러뜨려 볼게요. 3400에 세로값 280 엔터 하면 어때요? 도형이 크롭되면서 위아래가 잘리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그마에서 이미지를 찌그러뜨리시려면요, 필에서 크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바꿔요. 3400에 280 엔터. 어때요? 도형이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 상태에서 줄이면 어때요? 위아래가 잘리죠.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찌그러뜨리실 때는 이 크롭을 체크하신 다음에 찌그러뜨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기서 크롭을 선택한 상태에서 찌그러뜨리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 찌그러져요. 이해되시죠?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찌그러뜨린 도형 있죠? 여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서 대략적으로 그림자의 느낌은 이런 구도로 나오겠다 하고 먼저 구도를 잡아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도 딱 이 형태만 보셔도 그림자의 구도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알록달록한 원색보다는 살짝은 톤이 약간은 어두운 느낌이 더 좋겠죠. 그리고 너무 진한 것보다는 오퍼시티를 한 70%까지 살짝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1단계라고 가정을 해둡시다. 자, 드래그 복사로 하나 또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요, 밑에 있는 우리가 찌그러뜨린 도형 있죠? 우측 이펙트에서 레이어 블러를 선택합니다. 옆에 태양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치수를 180 엔터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그림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블러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저는 도형의 사이즈가 2500이 넘기 때문에 블러 값을 180씩 주는 건데요, 이 블럭 값의 치수는 도형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만 돼도 벌써 그림자의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 복사로 하나를 더 복사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예요. 자, 우리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지우개로 좌우를 쓱쓱쓱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지만 피그마에서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그림자를 뭐로 만들었지?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좌우를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면 보통은 좌측 우측이 이렇게 흐리게 퍼지면서 사라지는 느낌, 진한 데는 진하고 이렇게 계층이 좀 잡혀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 도형에서 그림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는 어디예요? 바로 이쪽 모서리 부분이죠. 그쵸? 이쪽 부분이 그림자랑 가장 가깝죠. 아무래도 도형이 이렇게 있던 게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진해야 되고 좌측이나 우측은 흐리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으니 우리가 약간의 편법을 좀 쓰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우측 필에서 플러스로 눌러줄게요. 오퍼시티는 100% 엔터 해줍니다. 필 선택, 그라디언트 선택해줍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컬러는 스포이드로 백그라운드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줍니다. 우측 그라디언트 컬러도 역시나 스포이드로 백그라운드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뭐냐면 바탕색과 그라디언트 색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색을 덮어서 가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그라디언트의 바, 막대기 위치값을 적당하게 잡아줍니다. 자, 가장 진한 부분이 어디랬어? 여기 모서리 부분이 가장 진해야겠죠, 그림자가. 그럼 여기 오퍼시트를 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색깔이 칠해졌던 게 0%가 되니까 바닥에 비쳤던 그림자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 좌측은 100%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를 조절해서 그림자를 사라지게 했다, 나타나게 했다, 사라지게 했다, 나타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좀 편법을 쓰셔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쪽과 이쪽을 보면은 이 그림자의 계층이 다르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세 번째 부분이. 그렇죠. 하나를 더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자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원본 도형 자체에 블링블링한 컬러와 빛 반사들이 이 그림자에도 살짝 묻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이미지 그림자를 쓰실 때는 우리가 항상 겹겹이 쌓아가면서 디테일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가장 큰 게 하나 깔렸잖아요. 그렇죠? 자, 드래그 복사로 이 그림자 하나 복사해 줍니다. 사이즈를 1840에 세로값을 220까지 한번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블럭 값도 당연히 줄겠죠. 100 정도. 엔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겹치면 어때? 그림자가 너무 진해 안 진해? 너무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20%까지 확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여기서는 그라디언트를 빼기로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드래그 복사로 하나를 더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1400에 세로값 170 엔터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블럭값 100이 아니고 이번엔 60으로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줍시다. 오퍼시티는 10%. 진짜 흐리게 있는 듯 없는 듯. 자, 또 하나 이렇게 드래그 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번에 사이즈는 810에 세로값 100, 블러 효과는 40, 오퍼시티는 10%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림자가 총 4단계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자를 이제 겹겹이 어떻게 겹쳐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위에 있는 것부터 잘 안 보이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적당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잡고 상단 정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자 또 갖고 옵니다. 다시 잡고 상단 정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작은 그림자 또 가지고 옵니다. 잡고 상단 정렬해 줍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그림자에 미세한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미묘하게. 몇 단계로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개의 그림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적당하게 위치감만 좀 미세하게 조금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때? 그림자가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어떤가요? 그림자에 미세하게 이 원본 이미지의 빛 반사나 컬러감들이 살짝 정말 은은하게 묻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에도 계층이 완벽하게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 그냥 블러만 줬을 때와 그라디언트와 그림자의 계층을 4단계로 쪼개가지고 디테일을 살려준 그림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디테일이 더 있어 보이나요? 누가 봐도 우측에 그림자가 더 디테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이 도형 3개에도 바닥에다가 그림자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어때요? 그림자가 확실히 컬러가 살짝 묻어나면서 계층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림자로 보이기 시작하죠. 다음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스킬의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초급 강좌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피그마를 활용해서 이 도형이나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주는 간단한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이 피그마에 있는 기본적인 이펙트, 드롭 섀도우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그런 기능만으로는 조금 리얼리티한 그림자를 만들기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포토샵을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토샵으로 갔다 피그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포토샵으로 그림자를 그려서 피그마로 갖고 왔는데 다시 이 이미지를 수정해야 돼. 그럼 다시 포토샵으로 또 넘어가서 수정해서 또 다시 갖고 오고, 이걸 되게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피그마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